골든 스코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은 검은 도복이 테이크다운, 클리어하게 검은 도복 승자죠. 2번인 경우에는 카운트 테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싱글렉을 잡고 있는데 방어자가 먼저 누우면서 뒤집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카운트 테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3번인 경우도 2번이랑 동일합니다. 방어자가 먼저 누우면서 뒤집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카운트 테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4번인 경우 보면은 검은 도복이 슛 들어가서 넘기고 난 뒤에 기무라가 잡혀서 탭을 쳤죠. 근데 골든 스코어에서는 테이크다운 먼저 포인트 포지션에 먼저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경기 종료입니다. 5번인 경우 슛 들어가고 난 뒤에 길로틴이 잡혔죠. 슛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검정 도복 테이크다운 어드밴티지로 승자가 됩니다. 테이크다운이 먼저 시도가 있고 그 뒤에 서브미션 길로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랜딩 됐고 이 경우 디펜스로 길로틴을 잡았기 때문에 후자가 되죠. 길로틴은 이 선수는 탭을 받아야만 승자가 됩니다. 리얼 덴저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는 서브미션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수입을 성공해버리면은 계속 연결 동작으로서 승자가 됩니다. 7번은 테이크다운 시도가 있고 랜딩되고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시도한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카운트 테이크다운과 이게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카운트 테이크다운은 먼저 누워야 됩니다. 먼저 누우면서 뒤집어야 되는데 랜딩되고 난 뒤에 뒤집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은 어드밴티지. 8번 테이크다운 들어갔고 랜딩되고 끝이죠. 그 뒤에 뭐 스윕이나 뭐 당하든 서브미션을 당하든 소용없습니다. 테이크다운 어드밴티지를 이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검정 도복이 테이크다운 시도했고 디펜스로 길로틴을 잡았고 랜딩 됐습니다. 그 뒤에 탭을 받아야만 승자가 된다 그랬죠. 그립 유지하고 뒤집든가. 그런데 이스케이프가 됐습니다. 길로틴보다 테이크다운이 우선되죠. 그래서 테이크다운이 승자가 됩니다. 10번 이건 쉬운 거죠. 테이크다운 성공했고 테이크다운 성공한 사람 어드밴티지. 11번 테이크다운 들어갔을 때 길로틴이 동시에 잡혔고 디펜스로 길로틴 후자로 잡은 사람은 탭을 받아야만 승자 되죠. 그래서 탭 받아서 승자가 됐습니다. 12번인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볼 초크 클로즈 가드에서 그립을 풀고 벨리 다운 베이스볼이 됐어요. 이스케이프 했지만 베이스볼이 리얼 덴저였기 때문에 백마운트보다 리얼 덴저가 우선하기 때문에 베이스볼 초크가 승자가 됩니다. 클로즈 가드에서 이지킬 하고 이지킬 역시 똑같습니다. 클로즈 가드에서 수입을 하고 마운트를 쳤지만은 이스케이프. 근데 서브미션이 먼저 리얼 덴저 서브미션이 먼저 우선했기 때문에 리얼 덴저가 승자가 됩니다. 하프가드 컨트롤이 됐습니다. 홀딩이 됐고 이 상태에서 상대가 리커버 했기 때문에 하프가드 홀딩이 승자. 여기서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한데 아까는 테이크다운이 먼저 시도되다가 방어로 길로틴을 잡았죠. 지금은 길로틴이 먼저 잡은 상태입니다. 길로틴이 먼저 시작됐죠. 길로틴을 잡고 있는데 상대가
테이크다운 했어요. 길로틴을 머리를 뽑아도 이게 리얼 덴저였기 때문에 길로틴 초크가 승자가 됩니다. 하프가드 패스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수입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하프가드 홀딩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프가드 홀딩 했던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하프가드 홀딩 당한 선수는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탑에 있는 선수를 서브미션으로 탭을 받던지 서브미션이 리얼 덴저이던지 이렇게 만들어야 승자가 됩니다. 17번인 경우에는 하프가드 홀딩을 당해서 기무라를 잡아서 상대가 탭을 쳤기 때문에 바텀에 있는 선수 파이트가 승자가 됩니다. 18번 역시 똑같습니다. 하프가드 홀딩이 되었고 상대가 리얼 덴저 서브미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스케이프 한다 그래도 리얼 덴저 서브미션으로 바텀에 있는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십구 번 하프가드 홀딩이 되었고 키무라 서브미션을 잡았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와 동일합니다. 리커버 되더라도 하프가드 홀딩 보다는 서브미션이 우선되기 때문에 서브미션 승자가 됩니다. 20번 역시 동일합니다. 하프가드 홀딩에서 기무라 잡혔고 서브미션 리얼 덴저였고 수입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서브미션이 없으면 수입 당하면은 하프가드 홀딩한 선수가 승자지만은 수입하기 전에 서브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서브미션 시도자가 승자가 됩니다. 21번 하프가드 홀딩 뒤로 빠졌어요. 이게 그 룰과 충돌합니다. 포인트 포지션에 도착했지만은 스스로 그 포인트 포지션을 포기한 경우 포인트는 물론 어드밴티지도 없다. 이건 이제 포인트 상황이고 하프가드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하프가드는 일단 홀딩하게 되면은 어드밴티지는 확보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져도 어드밴티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도 21번과 동일합니다. 하프가드 홀딩 후 스스로 상대를 끌어안으면서 잡아당겨서 셀프 스윕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 역시 그 룰과 충돌되죠. 포인트 포지션에서 도착했지만은 포인트를 받기 전에 스스로 포기한 경우 포인트는 물론 어드밴티지도 없다. 그 룰과 충돌하는데 근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테이크다운 성공한 사람 어드밴티지. 24번 하프가드 홀딩이 되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수입당했다. 아까랑 룰이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서브미션이 없었기 때문에 하프가드 홀딩한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하프가드 홀딩 상태에서 서브미션을 잡고 상대가 탭 쳤다. 그러면 승자가 되는 거 이런 경우 맞죠? 하프가드 홀딩에서도 똑같이 스톨링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탑이든 바텀이든 어느 선수 한 선수가 움직이지도 않고 디펜스만 한다. 그럼 그 선수가 스톨링 페널티를 먹어서 패하게 됩니다. 골든 스코어에서도. 26번
자, 카운트 테이크다운은 내가 먼저 누우면서 상대보다 테이크다운 시도자보다 내가 먼저 누우면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상위를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테이크다운 승자가 됩니다. 테이크다운의 정의는 뭐냐면은 스탠딩에서 상대를 엉덩이, 옆구리, 등을 바닥에 닿게 하면 승자가 됩니다. 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베레 뒤치기 같은 거 하다 보면 똑바로 누워 있잖아요. 둘 다 넘기다 보면 이렇게 누워 있어도 내가 동일한 레벨이지만은 상대를 바닥으로 보냈기 때문에 승자가 됩니다. 카운트 테이크다운인 경우에는 내가 잡았죠? 충돌되는 게 뭐냐면은 다리를 잡았는데 다리 잡힌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게 되면 셀프 테이크다운이 되죠. 근데 카운트 테이크다운은 카운트 치면서 상대를 뒤집질 못하고 내가 탑을 못 차지하게 되면은 셀프 테이크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레벨로 끝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셀프 테이크다운으로 카운트 테이크다운 실패한 선수가 어드밴티지를 뺏겨서 상대가 승자가 됩니다. 28번 아까랑 똑같죠. 테이크다운은 바닥으로 보내서 같은 레벨이더라도 기술 시도한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29번 이게 카운트 친 건데 카운트는 29번은 정상적으로 잘 쳤어요. 카운트 쳐서 뒤집어서 탑을 차지했으니까 이긴 겁니다. 이렇게 그 카운트 테이크다운을 한 번에 이렇게 쑥 넘겨야 되는 게 아니고 연결로 싸우면서 넘겼다. 그럼 카운트 테이크다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에 넘기다가 한 번 깔렸다. 눌린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뒤집으면은 이제 카운트 테이크다운 실패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29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넘겨서 바로 카운트 쳐서 탑을 차지했기 때문에 승자가 됩니다. 근데 왜 레드가 이기게 되냐? 영상을 보게 되면은 파울 중에 보면은 벨트를 잡고 상대를 바닥으로 내려 찢게 되면은 싱글렉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실격패로 블루가 카운트 테이크다운 성공했지만은 머리를 바닥으로 내려 찍어서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 덴저 서브미션을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승자로 주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레드가 먼저 서브미션 캐치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잡고 리얼 덴저 서브미션을 잡고 먼저 풀더라도 상대가 리얼 덴저 서브미션인 경우 상대가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20번인 경우에는 서브미션을 퍼플이 잡았어요.